스승을 불구로 만들고 재산까지 훔친 제자. 오늘 그는 그 노인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인생 오늘 끝내줄게.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한성옥. 100년을 이어온 노포지만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엔 금이 가 있습니다.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는 철거 예정을 알리는 빨간 스프레이 표시가 선명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하나가 무릎에 담요를 덮고 가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철수 79살입니다. 한때 이 거리에서 가장 솜씨 좋은 요리사였지만 지금은 양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벤츠 3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섭니다. 한 남자가 내립니다. 화려한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 머리는 뒤로 넘긴 강태성입니다. 나이 52, 현재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주름잡는 제국 프랜차이즈 회장입니다. 야, 빨리 치워. 강태성의 한마디에 용역 직원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낀 남자들이 한성옥을 향해 걸어옵니다. 최 영감은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돌려 정문 앞을 가로막습니다. 늙은이가 아직도 안 죽었네. 강태성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옵니다. 명품 구두가 지면을 툭툭 두드립니다. 냄새나는 가게 그만 비우고 요양원이나 가시지? 이 좋은 땅을 언제까지 썩힐 겁니까? 최 영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쥘 뿐입니다. 강태성이 비웃으며 다가와 최 영감의 무릎을 덮은 담요를 발로 걷어찹니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지고 앙상한 다리가 드러납니다. 어휴, 불쌍하네. 이러고도 요리사라고 우기시나? 그 순간 최 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그저 무력함 때문입니다. 10년 전이 떠오릅니다. 흑백 화면처럼 흐릿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38이었던 강태성은 최 영감의 제자였습니다. 재능은 없었지만 근성만은 있어 보였습니다. 최 영감은 그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비법까지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강태성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가게 금고를 털었습니다. 3년치 매출과 최 영감의 비법 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들키자 증거를 없애려 주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최 영감은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평생 불구가 됐습니다. 강태성은 그 돈과 비법으로 식당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TV에 나와 유명 셰프가 됐습니다. 자수성가한 CEO라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스승을 배신하고 불태운 짐승이 있다는 것을요. 최 영감이 입술을 깨뭅니다. 말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어린아이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깡마른 체구의 남자아이가 학교 가방을 맨 채 서 있습니다. 나이는 8살쯤 되어 보입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눈빛만은 맹수처럼 날카롭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최 영감의 손자입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강태성이 비웃으며 손짓합니다. 용역 직원 하나가 민준을 잡으려 다가갑니다. 민준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듭니다. 그리고 강태성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깨뭅니다. 으악. 강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집니다. 민준은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합니다. K-푸드 챔피언십. 거기서 네가 훔쳐간 가짜 실력 내가 다 까발려주지. 강태성이 일어나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강태성은 이를 갈며 손을 거둡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좋아, K-푸드 챔피언십? 거기 참가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그는 비웃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벤츠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집니다. 최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되찾아 드릴게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한성옥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준이 낡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쇳소리가 고요한 밤을 깹니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K-푸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 마감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민준은 한성옥 주방에서 밤낮 없이 연습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칼을 잡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칼로 물을 채 썹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최 영감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를 지켜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다칠까봐. 괜찮아요, 할아버지. 전 할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사흘 뒤 민준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합니다. 참가비는 할아버지가 숨겨뒀던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신청 완료 화면이 뜹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참가 자격 미달로 인한 신청 반려 안내.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방송국입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KBS 본관을 찾아갑니다.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봅니다. 제작팀 사무실 앞입니다. 저 최민준입니다. 참가 신청이 왜 반려됐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담당 작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게 협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참가가 원칙인데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호자예요. 최 영감이 끼어듭니다. 작가가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 협회 규정이라서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꼬맹이가 아직도 안 포기했네. 강태성입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스태프 여럿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K-푸드 협회장이기도 합니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아저씨가 막은 거죠? 막다니 말이 안 좋네. 규정을 지키는 거지. 어린애가 방송사고라도 내면 누가 책임져? 강태성이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PD가 나옵니다. 30대 중반 안경을 쓴 여성입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PD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이 친구 8살이라고요? 네, 그런데요? 강태성이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PD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완벽한데요. 8살 천재 소년 BS 요식업계 황제. 시청률 대박 아니에요? 뭐, 강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PD가 작가에게 지시합니다. 참가 승인해요. 특별 출연자로 등록하고요. 하지만 PD님, 협회장님께서. 제작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회장님 문제 없으시죠? 이런 화제성 놓치기 아깝잖아요. 강태성은 이를 갑니다. 카메라 앞에서 거절하면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신 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가 민준을 빤히 쳐다봅니다. 30분 뒤 빈 회의실입니다. 강태성이 서류 한 장을 민준 앞에 내밉니다. 최 영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봐. 민준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계약서입니다. 방송 출연 동의서 겸 배상 책임 각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민준이 대회에서 지면 한성옥 건물과 상호권을 강태성에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은 성인이 될 때까지 강태성의 식당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이지. 내가 지면 할아버지 가게는 내 거야. 그리고 넌 내 밑에서 일하는 거고. 설거지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강태성이 냉소를 띱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뭐, 그럴 리 없지만. 내가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어때, 공정하잖아?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인 안 하면? 참가 취소지. PD가 뭐라든 결국 협회 승인 없이는 못 나가거든. 강태성이 펜을 내밉니다. 민준이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름을 씁니다. 좋아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강태성이 빙긋 웃습니다. 걱정 마. 난 약속은 지키거든. 너처럼 어린애는 아니니까. 회의실 밖 최 영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얘기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출연료 얘기했어요. 민준이 거짓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은 손자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민준아, 네? 너무 무리하지 마.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 민준이 할아버지 손을 꽉 잡습니다.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그리고 꼭 이길 거예요. 그날 밤 한성옥 주방입니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잠든 뒤 몰래 일어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시든 배추와 무만 남아 있습니다. 민준은 그것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가진 게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건 아무나 해. 진짜 요리사는 쓰레기로도 꽃을 피우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연습이 시작됩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썹니다. 손이 베이고 눈물이 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주방 불이 꺼집니다. 민준은 도마에 얼굴을 묻고 잠듭니다. 손엔 칼 자국이,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대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입니다. 민준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십니다. 민준은 조용히 가방을 챙깁니다. 가방 안에는 한성옥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정성껏 담근 묵은지 항아리입니다. 작은 항아리지만 무겁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와.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 눈가가 붉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오전 9시 KBS 공개홀입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조명, 카메라 5대, 관객석 200명. 민준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참가자는 10명입니다. 모두 성인 요리사들입니다. 유명 식당 주방장, 호텔 셰프, 요리학원 강사. 민준만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꼬맹이 뭐야? 방생 재미로 넣은 거 아냐?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오전 10시 재료 손질 시간입니다. 민준은 자기 조리대로 갑니다. 번호는 7번입니다. 가방에서 묵은지 항아리를 꺼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집니다. 락스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항아리를 들여다봅니다. 묵은지가 온통 표백제에 절어 있습니다. 3년 공든 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슨 냄새야? 옆 조리대 참가자가 코를 막습니다. 야, 저거 썩은 거 아냐?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민준은 항아리를 내려놓습니다. 칼을 짚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럽습니다.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날이 손가락을 스칩니다. 아! 피가 납니다. 그리 깊지는 않지만 따갑습니다. 스태프가 달려옵니다. 구급 상자를 꺼냅니다. 밴드를 붙여줍니다. 괜찮니? 기권할래?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합니다. 주재료도 없고 손도 다쳤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만듭니까? 맞은편 1번 조리대입니다. 강태성이 서 있습니다. 그는 최고급 한우갈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전복, 송이버섯, 트러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비춥니다. 능숙한 칼질입니다. 관객들이 감탄합니다. 강태성이 민준을 쳐다봅니다. 빙긋 웃습니다. 어이쿠, 냄새가 고약해서 요리하겠나?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힙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립니다. 지금이라도 기권하고 설거지나 하러 가면 안 되겠어? 웃음이 터집니다. 민준은 주먹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조리대 위 도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재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민준만 멈춰 있습니다. 관객석 한 남자가 말합니다. 역시 애는 안 되지. 방송 재미로 넣었으면 됐지. 왜 저렇게 망신을 주나? 민준의 귓가에 그 말들이 꽂힙니다. 민준은 조리대를 떠납니다.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공개홀 뒤편 식재료 폐기 구역입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버린 재료들입니다. 민준은 쓰레기통을 들여다봅니다. 돼지 등뼈가 보입니다. 국물용으로 쓰고 버린 것입니다. 겉이 말라 있습니다. 배추 겉집도 보입니다. 우거지입니다. 시들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민준은 손을 뻗습니다. 등뼈를 꺼냅니다. 우거지도 짚습니다. 스태프가 놀라 말립니다. 야, 거기서 뭐해? 그거 쓰레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건 개나 소나 해. 진짜 요리사는 쓰레기로도 꽃을 피우는 거란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민준은 쓰레기통에서 재료를 가져옵니다. 조리대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쟤 미쳤나? 쓰레기를 주워왔어. 저걸로 뭘 만든다고. 민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등뼈를 씻습니다. 칼등으로 두드립니다. 핏물이 빠집니다. 손이 아프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거지를 다듬습니다. 시든 부분을 떼어냅니다. 된장에 박박 문지릅니다. 물을 올립니다. 등뼈를 넣습니다. 센 불로 끓입니다. 시간은 30분 남았습니다. 민준의 이마에서 땀이 흐릅니다. 밴드를 붙인 손가락이 쓰립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관객석 한 사람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무슨 냄새지? 된장국 냄새 아냐? 근데 왜 이렇게 구수하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강태성이 민준을 쳐다봅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민준은 조용히 국물을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냅니다. 할아버지가 몰래 챙겨준 시간장입니다. 100년 묵은 간장입니다.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국물이 찰랑입니다. 민준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한 시간 종료 벨이 울립니다. 심사 시간입니다. 심사위원 5명이 앞줄에 앉습니다. 유명 요리평론가, 호텔 총주 방장, 대학 교수, 푸드 칼럼니스트,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입니다. 참가자들이 차례로 요리를 내놓습니다. 7번째 차례 민준입니다. 민준은 낡은 뚝배기를 들고 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뚝배기가 무겁습니다. 조심스럽게 심사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뚝배기 안에는 우거지와 돼지 등뼈가 푹 고아진 국물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이 냄새,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옆 사람이 침을 삼킵니다. 첫 번째 차례는 강태성입니다. 그의 요리가 먼저 심사대에 올라왔습니다. 황제 갈비찜, 흰 접시 위에 윤기 나는 한우 갈비가 놓여 있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트러플 오일이 둘러져 있습니다. 색색의 채소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받으니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관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와, 예술 작품이네. 저게 얼마짜리야?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담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포크를 듭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습니다. 좋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드럽고 풍미가 있네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몇 점 더 먹고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민준의 차례입니다. 심사위원장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심사위원장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우거지를 건져 먹습니다. 등뼈를 집어 발라 먹습니다. 국물을 들이킵니다. 뚝배기가 거의 비워집니다. 관객석이 술렁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봅니다. 호텔 총주방장이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건 푸드 칼럼니스트가 우거지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리 평론가가 국물을 들이키고 한숨을 쉽니다. 심사위원장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맛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한이고 위로입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사오신 뼈를 삶아 끓여주셨습니다. 가난해서 고기는 살 수 없었지만 그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이 요리에는 그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버려진 것으로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요리입니다.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춥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꼬마. 대단하다. 진짜.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참으려 하지만 흐릅니다. 방청석 맨 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최 영감도 울고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민준과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다. 입 모양으로 말합니다. 민준이 웃습니다. 눈물 범벅이지만 환한 웃음입니다. 강태성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는 민준을 노려봅니다. 주먹을 줍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입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PD가 마이크를 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점수 발표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민준은 조리대로 돌아갑니다. 빈 뚝배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참가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한정식집 주방장입니다. 잘했어, 뽀마. 나도 감동받았어. 그가 민준 어깨를 토닥입니다. 요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민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도 다가옵니다. 내 요리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 다음엔 내 식당 가도 되지? 민준이 눈을 크게 뜹니다. 네, 언제든지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리로 사람들과 이어졌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고생했다. 정말 잘했어. 최 영감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넌 이미 이겼어. 내 요리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잖니. 민준이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웃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강태성? 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폭풍 전 고요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관객석이 가득 찹니다. 무대 중앙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듭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민주는 조리대 앞에 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손을 꽉 쥡니다. 할아버지는 무대 옆에서 휠체어를 탄 채 손자를 바라봅니다. 강태성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립니다. 10위, 9위, 8위. 민준의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강태성의 이름도 불리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립니다. 결국 둘 중 한 명이네. 꼬마가 이길까? 3위, 한정식 미담 송세아 셰프. 박수가 터집니다. 아까 민준에게 격려했던 주방장입니다. 그가 무대로 나갑니다. 민준에게 윙크를 보냅니다. 2위, 사회자가 봉투를 엽니다. 긴 침묵입니다. 제국 프랜차이즈 강태성 회장. 강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2위라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그럼 1위는? 모두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최민준 군. 순간 장내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와! 꼬마가 해냈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섭니다. 할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돌려 손자에게 다가갑니다.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민준아, 민준아. 최 영감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둘 다 울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깜빡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회 당일 새벽 공개홀 백스테이지입니다. CCTV 화면입니다. 강태성이 스태프 한 명과 몰래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7번 조리대 묵은지 항아리에 이거 뿌려. 강태성이 작은 병을 건넵니다.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 스태프가 민준의 조리대로 다가갑니다. 항아리를 엽니다. 병을 기울입니다. 락스가 쏟아집니다. 칼 손잡이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관객석이 술렁입니다. 저게 뭐야? 사기잖아. 영상이 멈춥니다.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됩니다. 10년 전 녹음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젊은 강태성의 목소리입니다. 금고는 제가 열었습니다. 비법 노트도 가져갔고요. 불은 제가 질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최 영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성아, 넌 어떻게?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불길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녹음이 끝납니다. 장내가 얼어붙습니다. 강태성이 무대에서 소리칩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쓰레기. 사기꾼. 강태성이 민준에게 달려듭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발이 꼬입니다. 자신이 차려놓은 요리 접시에 걸려 넘어집니다. 황제 갈비찜이 쏟아집니다. 금가루와 트러플이 그의 정장에 묻습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경찰이 들어옵니다. 강태성 씨, 사기와 방화 교사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강태성이 끌려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맛이 어때요? 그게 인생 맛이에요. 짜고 쓰고 더러운 맛.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한 달 뒤입니다. 종로구 골목 한성옥 앞입니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페인트 칠이 새로 되어 반짝입니다. 유리창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뼈 해장국 하나요? 저도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주방에서 최영감이 휠체어를 탄 채 국물 맛을 봅니다. 민준아,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할아버지. 지금 맞출게요. 민준이 시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맛을 봅니다. 그래, 이제 됐다. 두 사람이 웃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카운터에 놓여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손님 하나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와, 이거 TV에서 본 그 맛이네? 진짜 구수하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민준이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아, 응. 저 나중에 크면 요리사가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최영감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래, 넌 이미 훌륭한 요리사야.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저녁입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민준과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할아버지도요. 둘이 나란히 앉습니다. 따뜻한 뼈 해장국을 나눠 먹습니다. 민준아, 요리가 뭔지 아니? 맛있게 만드는 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요리는 사랑이란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드는 것. 그게 요리지. 민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이 국물처럼요? 그래, 이 국물처럼. 두 사람이 웃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한성옥 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100년을 이어온 가게입니다. 이제 100년을 더 이어갈 가게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맛있는 거 만들어요. 그럼, 당연하지. 최영감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한성옥 주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불빛입니다. 희망의 불빛입니다.